자, 표면 걸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표면 걸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C 선반에서 가공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가공면은 무늬가 있어요, 무늬. CNC 선반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생기죠, 이렇게. 이 무늬가 이제 공구 인선 반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황삭 바이트 있죠? 황삭 바이트. 아마 황삭 바이트라고 들어봤을 텐데, 황삭, 정삭, 홈, 나삭. 그 황삭 바이트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다이아몬드 형상의 끝부분이 R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R. 이걸 이제 공구 인선 반경이라고 하죠. 그 공구 인선 반경은 황삭은 0.8이고 정삭은 0.4예요. 이건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규격이고, 내가 갈았으면은 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여기에 이제 가공된 면이 나와요. 이런 거를 표면 걸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면 걸치기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으면은요, 면이 좋은 거예요. 고운 면이 나와요, 고운 면. 고운 면이라는 거는 유리, 여러분들 거울로 합시다. 거울면이 고운 면이에요. 그 거울 같은 경우는 진짜 면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쇳덩어리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녹슨 쇳덩어리를 막 문질러가지고 거울면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얼굴이 반사가 돼요. 쇳덩어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면 걸치기를 우수하게 만들 수가 있고, 마찬 반대로 얘를 그냥 확 지나가 버리면은 이 무늬가 크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표면 걸치기가 되게 안 좋아요. 오돌오돌하죠. 일명 빨래판처럼 오돌오돌해서 표면 걸치기가 안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걸치기가 좋다 안 좋다는 것도 도면상에 표기를 해야 돼요. 표기하는 방법은 옛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기호로, 이 삼각형 기호가 많을수록 표면 걸치기가 우수한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 기호가 하나 딸랑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표면 걸치기가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프린트본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맨 뒷장을 보세요. 자, 맨 뒷장을 보시게 되면은 삼각기호라고 써있죠. 삼각기호. 그 삼각기호라는 게 지금 얘기한 요 부분이,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은 이런 삼각기호로 해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즘은 어느 방식을 쓰냐면, 요즘은 그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는 그 값을 많이 활용해요.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 그러니까 이 표면 거칠기라는 거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하나는 중심선 평균, 하나는 최대 높이, 하나는 10점 평균 거칠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일산적으로 쓰는 게 중심선 평균 거칠기고요.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중심선을 거놓고 이 그 표면 거칠기에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음, 낮음. 이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평균값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평균 그 거칠기 값을 구하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서부터 점점 값이 커질 거예요. 값이. 그래서 삼각형 4개짜리 보시게 되면, 삼각형 4개짜리.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0.0013A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24A까지 쭉 값이 표현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맨 마지막 단계를 쓸 거예요. 0.2 A-A. 요거를 이제 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0.4에서 1.6, 그 다음에 3.2에서 6.3, 그 다음에 12.5에서 25. 요렇게 값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평균값이 커진다는 뜻이 평균값이. 평균값이 작으면은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이 고울 것이고, 이게 평균값이 넓어졌다는 뜻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면이 거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 거치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 다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구형 표시 방법이 써있어요. 삼각형 기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삼각형 기호에 문자가 표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삼각형을 뺐던 방식을 요즘 이제 바꿔줬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정의하냐? 그 뒷장 넘겨보시면, 다음 장. 거기 써있죠. 자, W.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W.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X.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Y.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Z. 이렇게 표현합니다. W, X, Y, Z 총 4단계 나눠지고요. 이게 그 맨 뒷장에 있는 삼각형 기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삼각형 기호. 그래서 정리하면, 삼각형 기호 4개짜리가 Z라는 거예요. Z. 요 4개짜리. Z가 4개짜리라는 거예요. 제일 고우면. 그 다음에 Y가 2개. 2개가 3개. 그 다음에 X가 2개. W가 하나라는 뜻이죠. 삼각형 기호가. 그리고 이 동그라미죠? 이건 가공 안 한다는 뜻이에요. 가공 안 하는 경우 언제 하냐? 주물덩어리 같은 거 가공 안 해요. 이럴 때는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가공하지 마라. 그런 뜻이 있어. W, X, Y, Z 요 3, 총 4가지죠? 4가지 표현되고, 세 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 중다름질이 있죠? 중다름질. 그래서 X, Y, Z가 있는데, 자, X를 봅시다. X를 보시게 되면 가공된 부분으로서 단지 끼워 맞춤만 있고 마찰 운동을 하지 않는 표면에 표시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조립을 했잖아요? 볼트 체계를 조립을 하면 그걸 끝나는 그런 가공면. 그런 걸 주로 X로 깝니다. X로. X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면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실린더, 뭐 엔진 룸에 들어간 실린더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직선 완분 운동, 그런 베어링이 들어간 아주 방매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 Y를 써요.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쪽에 쓸 일 없어요. 이 정도 표면 거치기 상 다듬질 정도 갈 정도면 얘 연사고 가야 연사. 근데 우리 연사 기계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연사 기계를 배울 장비를 다룰 리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 다듬질까지 갈 일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분석할 줄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Y 정도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쓰는 게 WS를 많이 써요. W 같은 경우에는 밀링, 선반, 드릴링 등 기타 여러 가지 공작 기계로 일반 젖살 가공만 하고 끼워 맞추기 없는 표면. 그러니까 면치기만 하고 끝내는 거를 W를 쓰고, 그 다음에 그 A 부품과 B 부품이 조립되는 면 있죠. 거기는 X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슬라이드 타는 거 있죠. 움직인다는 걸 Y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Z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Z까지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W, X, Y 총 3가지 정도를 많이 쓴다.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평균 거치기값 나와있죠. 거기에 맥심, 제일 큰 값을 적용하시면 돼요. W는 100 미크론, 그 다음에 X는 25 미크론, Y는 6.3 미크론. 그걸로 해서 적용하시면 된다. 그럼 좀 이따가 도면 그리실 때 설명드릴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도면상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하는 방법은 직장적으로 보시게 되면, 직장적으로 보세요. 자, 먼저 1번 왼쪽 보세요. 왼쪽에 AB. AB라는 거는요, 모든 제품이 이 동일한 표면 거치기일 경우에는 굳이 표기를 안 해요.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품이 예를 들어 XX 그냥 면치기만 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도면상에다 표기 안 하고 그 위에 부품 번호 있죠? 부품 번호에다가 그냥 딱 하나만 집어넣고 끝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표면 거치기를 기입하니까 모든 형상에 이걸 다 지주식으로 기입을 해야지 이제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은 값이다 그러면 부품 번호에다 옆에다가 하나만 잘라 집으면 얘는 모든 표면 거치기가 여기에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런 뜻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C와 D 있죠? C와 D는 거기 보시면 공통으로 적용된 기호가 있어요. 공통으로 적용된 기호는 양가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호가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표면 거치기를 곱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기호를 붙여요. 그럴 때 쓰는데 이제 CD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무슨 표면 거치기를 쓰고 그 중에 특정 부분만 쓰겠다. 그럴 경우에 나눠서 두 개 나눠서 표기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도면 그리실 때 설명드릴 부분에 참고하고 계시고. 그다음 뒷장 보시면, 자, 그 뒷장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표시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치기값이 없어요. 이거 가공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면 지시기 같은 경우에는 요 수평선 없애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써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기호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최대 높이값을 쭉 나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소 갈 때 이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기입하잖아요. 주소에 표면 거치기를 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W는 중심 최대 높이값 100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뭐 25A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옆에다가 NC를 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쭉 나야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가공,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장비가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가공 정도를 보시게 되면, W 같은 경우에는 줄 가공, 플래너, 선반, 밀링, 그라인딩, 샌드페이터 등 가공 흔적이 뚜렷하게 남을 정도의 거치 가공, 요거를 W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 그러니까 내가 이 W냐 X냐 이게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무슨 가공이고 어떤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쉽게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X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기입하는 거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줄 가공, 선반 밀링, 도칭 등 가공인데, 얘는 이제 흔적이 희미하게, 흔적이 놔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X 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보다는 뒷장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장이죠. 세 번째 장의 그 내용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면치기만 하는 거를 W, 그리고 가공이 돼서 서로 조립이 될 경우에는 X, 그 다음에 서로 조립이 된 상태에서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Y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장도 마찬가지예요. Y, Z가 써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항에 적용한다. 또 내용을 참고하고 계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첫 번째 페이지, 표면 거치기 말고 두 번째 페이지 있는 도형 표시 방법을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전에 그리는 거 있죠? 그리는 거 불러오세요. 그리는 거 불러오시기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불러오시고. 전에 그리는 거 아무거나 불러오세요. 이런 걸 가지고 합시다. 제가 일단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우선 표면 거치기 그리는 방법부터 요령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폴리건을 이용해. 폴리건 POL. 자, 명령어 POL 입력하시고요. POL. 그 다음에 개수는 6개로 하세요. 6개. 면의 개수. 그 다음 외접으로 하시고, 외접 먼저 나오나요? POL? 하여튼 외접에 면의 개수 6개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직경값은 6파이짜리 직경값을 해주시고, 6, 높이는 6. 정리하자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을 하나 그리세요. 6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6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얘는 이제 가상선이 되겠죠? 필요 없는 선이니까. 그 다음 POL. 그 다음 면의 개수 6개.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접 C, 그 다음에 방향은 요 방향으로 해주세요. 요 방향.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육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원을 그려주시고, POL 엔터, 폴리건, 그 다음에 면의 개수 6개, 중심점 클릭, 외접, 그 다음에 12시 방향. 외접이 I죠, I. 그럼 다 됐으면은요, 다 되셨으면은, 자, 직선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고,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형상이.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X 엔터 치셔가지고 폭파시켜 주시고, 폭파. 그 다음에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세요. 자, 트림으로 안 잘라지면은 지우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MT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영역. 자, 여기 주의할 점, 여기 잠깐 보세요. 주의할 점은 여기 MC 있죠, MC 줄 간격 맞추기, 그러니까 여러 줄 자리 맞추기인데 여기 MC를 꼭 해주시고, MC 상에서 W를 넣어주시면 돼요. W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간격을 약간 좀 띄워주세요. 적당하게 센터에 맞춰서.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 색상이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 얘는 가는 선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총 3개를 쫙 뭐 3개, 뭐 4개겠네. 따지고 보면 3개 정도 할게요. W, X, Y죠? W, X, Y. W, X, Y로 해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X, Y 해서 수정해 주시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블럭 있죠, 블럭. B. 얘를 이용해서 이제 W, X, Y 표면 걸치기로 해가 잡아주시면 돼. 블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쓰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다 됐으면 이제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딱딱 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 이렇게 쓴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오른쪽에 프린트만 보시게 되면은 방향에 따라서 총 8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문자를 보세요. 문자를 보시게 되면 문자가 12시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시 방향, 그 다음에 11시 방향이죠. 11시 방향, 그 다음에 9시 방향. 근데 이제 3시 방향을 보시게 되면 3시 방향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계제도 규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자의 방향,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 잡는 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레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그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POL 가셔가지고 POL 면의 개수는 8개 잡고요. 8개. 그 다음에 중심점 찍고 적당한 크기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접을 합시다. 외접 12시 방향으로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적당한 크기로 했어요. 저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17.88 18 정도 나오네요. 저 값이.
그 다음에 여기다 대각선 하나 그려주세요.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붙여주시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 AR. 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원형별 PO. 기준점은 가운데 센터 중심. 그 다음에 개수. 항목 I 엔터 치신다. 개수 8개. 그 다음에 채울각도 F 360도. 다 됐으면 엔터 한번 치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복사해 주시면 돼. 자, 아까도 여기 좀 도면에 나와 있지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 방향은 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요 방향은. 요 방향은 문자가 방향이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문자 정렬은 어떻게 하냐. 자, 문자 정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요거 좀 폭파시키세요. 익스플로러 X엔터 폭파. 그리고 블럭도 폭파시키세요. 블럭도 폭파시켜야 돼. 이거 다. 이거 지금 블럭 잡았죠? 싹 잡은 다음에 한 번 더 폭파시키세요.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X엔터로 해서. 원래 블럭은 나중에 잡는 건데 미리 잡아서 그래. 이거 그 명령어 MA라 써있죠. 여기 MA 명령어가 문자 정렬하는 기능이 MA.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문자를 찍어요. 여기 요 현재 12시 방에 문자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6시 방에 문자를 찍어요. 그럼 이렇게 뒤집히죠. 뒤집힌다. 엔터 한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MA 기준이 되는 문자 찍어주고 반대쪽 찍어주시면 이렇게 뒤집혀요. 그 다음 엔터. 다시 MA 클릭하고 클릭 뒤집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문자 찍고 반대쪽 클릭. 요렇게 요게 MA 기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 하셨으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활용해 쓰시면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시험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문자 뒤집힐 때 엉뚱하게 뒤집히는 경우,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문자 기입할 때 이거 MC 있죠. MC 이거 안 잡아서 그래. MC 안 잡으면요 이게 중심에서 안 돌고 엉뚱한데 돌아요. 그러니까 이 MC라는 거 정확하게 잘 잡아주셔야 돼. MC. 자, 먼저 육각선으로 사각형, 직사각형 그릴게요. RC 명령 이용해서. 얘는 사이즈 많으니까 297에 210, 297에 110, A4, A4 3로 A4 크기로 해서 항상 만들어주고. 아까 그랬던 거 있죠? 요거는 잘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잘 모셔두시고. 자, 7번 답을 답 보면서 그리죠. 너무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얘는 방향이 다 틀렸는데 오른쪽 하단 부분 드릴게요. 오른쪽 하단 먼저 그리는 거 그리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먼저 수평선 하나 되겠네요. 수평선이 80mm, 그 다음 60mm, 그 다음 24mm 연결.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겠네. 얘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추가로 가야겠네요. 23mm 한 번 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주시고. 그 다음에 필렛 8. 자, 여기 원이 들어가요. 원은 몇 파이냐? 8파이네요. 이렇게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옵셋 40mm, 위에서부터 40mm 옵셋. 그 다음 옆에도 20mm 옵셋. 그 다음 원이 하나 그려지겠네. 얘는 직경값이 20파이. 그 다음 수경을 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선 연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복사. 여기 복사해줘야겠네,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 LTS 0.1. LEN, D 엔터 3mm 해가지고 3mm 들려주시고. 다 됐죠? 시스기합니다. 이분은 여기 도면을 그리시면 치수가 꼼꼼하게 집어넣네요. 다 꼼꼼하게.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를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공차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공차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공차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공차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공차를 한번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가상으로 만들어보면 가상으로 이런 공차를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공차를 한 개만 넣으시고요. 표면거칠기 있잖아요. 표면거칠기는 가공이나 연관성이 많아요. 가공. 여러분들이 아직 머신 센터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이게 좀 약간 정리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먼저 머신 센터의 그런 가공 그 방식, 가공 스타일 같은 걸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살짝 이제 면 가공을 진행했는데, 육면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면이죠. 보이는 면. 이 면을 그 플레인 커터라고 해서 면 커터로 살짝 쳐요. 치는데 문제는 이제 공구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공구 위치. 공구 위치가 어느 쪽에 있냐.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 공구가 현재 여기 있는 게 공구인데,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좀, 아이고,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살짝 이제 면을 이제 가공합니다, 이렇게. 공구가 수직 방향으로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제품. 이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려면은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플레인 커터, 면 커터라고 하는데, 면 커터가 다 깎아야 돼요. 이 면은. 그러면은 머신링 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직 머신링 센터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이 방향으로만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런 구조에 된 그런 공구죠. 이 공구가 여기를 이제 쳐내는 거예요. 그럼 쳐낼 때 이제 고정을 시켜야겠죠. 방향을 뒤집어 가면서. 그래서 이런 형상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요렇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요렇게 놓고 이제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면을 깎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재료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반대 90도 틀어야겠죠? 90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항상 어느 면을 깎을 때 공구는 그 면의 직각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표면 거치기는요, 공구의 방향을 뜻해. 공구의 방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면을 깎는 치가 이면이 현재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거 이면을 깎게 되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공구가, 그러니까 표면 거치기, 그러니까 공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구의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요 깎이는 면에 직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구를 뜻하면서도 방향까지 맞춰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표면 거치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공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형상이 안 나오겠죠? 제 형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표면 거치기를 표시할 때는 주의할 점이, 공구의 그 이동 방향과 똑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치기 표시하실 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요 방향. 그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다 표면 거치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불량 난다는 거. 불량
이렇게 집어넣으면 공구가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럼 제품이 제대로 깎일 수가 없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요 명령어를 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 여기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면 거치기는 항상 공구의 이동 방향과 동일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렸던 이 도형에다가 이렇게 W, 그 다음 W 하나 더 있죠? 위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표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형상을 갖다가 카피해서 붙이시면 되겠죠. 요 형상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표면 걸치기가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면 걸치기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표면 걸치기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들어가 줘야겠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면 걸치기 다 표현합니다. 얘는 12mm. 자,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치기를 또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냐면, 공차는 납둘게요. 상관없겠다. 자, 표면 거치기는 또 주의할 점이 뭐냐,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 그래서 지금 현재 정면도 상에서 웬만한 표면 거치기 다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다음 현재 보이는 이 면, 그 여기도 지금 다 현재 표현이 된 상태예요. 표면 걸치기 다 표현이 된 상태고, 그리고 여기도 표현이 됐네요. 지금 표면 걸치기가 얼마라고 표현됐어요. 이제 요게 해당되는 거죠. 요거 W가 대각선 W가 여기까지 표현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락된 부분이 어디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표면 걸치기 현재 누락이 됐어요. 여기다가 표면 걸치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W에서 이제 붙여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도 반대쪽 방향으로 해서 또 W에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구가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공구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깎으라는 뜻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야겠네. 이 부분도 여기도 지금 누락이 됐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표면 거치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 없고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두 개가 표시되었냐.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잠깐 보세요. 구멍 같은 경우에는 구멍은 뭐 알다시피 드릴로 뚫잖아요. 드릴. 여러분들 드릴을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시외선반 시간에 그 드릴을 했나는 모르겠는데 드릴이 알다시피 118도짜리 각도로 해서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릴이 형상이 있는데 너무 삐딱하다. 자, 이렇게 생긴 드릴이 요 구멍을 따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움직이는 방식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표면 거치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안쪽으로 표현해야 돼. 안쪽. 그래서 방향은 두 방향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렇게 붙이시던가 안쪽으로 공구의 움직임 방향에 맞춰서, 아니면 반대쪽으로 붙이시던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 둘 중에 하나로 얘든 상관없이 안쪽으로만 표현하시면 돼. 구멍 형상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구멍. 이렇게 하면 표면 거치기는 다 된 거예요. 완료. 주면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치수기만 하는데 저기는 치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치수 넣어주시고, 파이. 여기 중심선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표면 거치기가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다 표현해가지고 이 정면도랑 평면도 사이 표면 거치기를 표현해서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 자, 지금처럼 표면 거치기가 W만 쭉 됐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W만 쭉 갈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일일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일이 표기하면 힘드니까 저기 설계자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부품 번호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문자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1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하나 카피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요. 이게 높이가 얼추 맞아야 돼요. 이게 높이가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스케일 명령어 있죠. SC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키워주시면 돼. 이렇게 SC. 이제 키워주세요. 키워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면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 여기는 다 이제 지워도 되는 거지. 쓸모없는 거지.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 아까 프린터물에 나와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면이 W일 경우에는 따로 표기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형상이 다 이렇게 된 거고요. W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얘를 주소에다가도 표기를 하셔야 돼. 주소. 뭐 주소 달아봤죠? 전 시간에. 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뭐 못따기는 뭐 C1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향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주소가 달려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표면 거치기도 이제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얘를, 얘는 좀 너무 크다. 그 전에 했던 거 있죠? 그 전에 했던 걸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제 는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W는 W가 아니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야 돼. 값은 그 여러분 프린터물 보시게 되면 W의 최대값, 중심선 평균 거치기 기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중심선 평균 거치기의 W의 최대값은 얼마냐? 50, 25A. 아마 25 마이크로미터로 읽으셔야 될 건데, 25A를, 25 마이크로미터. 25A를 합시다. 25A. 여기다 25A.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25A를 놓다 보면은 글자가 많이 커지죠? 그럼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25A)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중심선 평균 거치기, 최대 높이가 뭐 100S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표준 게이지 번호 그것도 있고, 시점 평균 거치기 값이 또 있죠. 그래서 100Z 이렇게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쓸모는 없는데, 그 다음에 거치기 번호까지 N 뭐 11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제도면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런 표면 거치기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을 거예요. 당하지 마시고, 이런 값들이 현재 적히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X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X를 바꿔주고, X가 얼마야? X는 6.3A. 그 다음 100S는 이게 아닌가? 6.3A 25S. 그 다음에 25Z. 그 다음에 넘버는 N 9번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면도치기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약간 좀 문제점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부 예제 도면은 안 드렸어요. 이거 관련 예제 도면이 있는데 그 드리려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안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한번 넣어보세요. 도면을 그려보고 나는 W를 넣어보겠다, X를 넣어보겠다. 근데 W, X, Z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확실히 정립을 하셔야 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W 뭐 책에 나와 있는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W라는 거는 가공 후 가공만 하는 거예요. 가공만 하고 끝. 이게 W고, 그 다음에 X는 가공 후 조립까지만 할 때 X 쓰고요. 그 다음에 Z는 가공 후 조립 이후에 이동, 슬라이드면 타고 움직인다면 쓰는데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그 이상 되는 뭐 Z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Y군요. Y.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거의 초정밀 가공이라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뭐 게이지라고 써있는데, 여러분 혹시 블럭 게이지 혹시 일치 시절 봤어요? 블럭 게이지? 못 봤죠? 블럭 게이지. 봤어요? 블럭 게이지 같은 게 이제 요 Z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게이지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만 마찬가지로 RC 명령 이용해서 육각형, 사각형 해주시고, 사이즈 A3가 A4로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좀 사이고 그만 이거지. 그 다음에 외양선으로 해서 정면도 힘들 정면다. 80. 얘는 사각형도 되겠네. RC 명령으로 해서 한 점 찍고 골뱅이 80에 높이가 60, 80,60. 익스플로러 8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 하나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반경값 10mm씩, 그 다음 반경값 30mm. 반값이다. 거기가 30mm, 반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mm 하나 더 원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함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중심선 LEN D 3mm. 그 다음 나머지는 수문선이네. 수문선 중심선 R값은 10, R값 좀 줘야지. 그리고 이쪽도 30mm, 그 다음에 20mm. 얘는 중심선, 이거는 수문선 LEN D3mm 내려주고. 자, 치수기 합니다. 치수도 마찬가지로 도면상에 안 나와있지만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값이죠. 얘는 플러스 값으로 해서 공차 한번 넣어보시고, 깎인 거는 플러스 값 개념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 어차피 많이 틀으셨다고 이거 디멘션 수정해 주셔야겠죠. 보니까 축탁 기능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 축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 2를 0.5로 해가지고 조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수정. 여기 맞겠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80mm 같은 경우에 전체 거리 같은 경우 플러스 0.2 낫겠고, 공차로 넣어보는 거지. 이렇게 넣어보고. 다 됐죠? 간단하네요. 8번.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표면 고치기 하지만 표면 고치기 질문하겠죠? 이번에는 달리 한번 넣어봅시다. 달리. 자, 전에 그랬던 걸 불러와야겠네요. 이거 표면 고치기를 집어넣고 그대로 할게. 자, 먼저 전체적으로 W 깎고 이거 안에 부분, 앞부분만, 안에 있는 형상만 X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는 W. 그럼 여기다가 원 하나 대주고, 여기다가 MT 명령 이용해서 문자 하나씩 넣어주시고, 글자 크기는 한 600원?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어차피 하다 보면 이거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크기는. 그리고 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해서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SC 명령을 이용해서 키웁니다. 1.5배 2배 키워야겠네. 2배. 너무 크네.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쳐줘야 돼요. 양가로 쳐줘가지고 여기다가 일자를 카피해서 양가로 쳐주고, 여기다가 칼을 벌려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여기다 복사를 붙여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X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W를 공통으로 쓰고 X는 부분적으로. 그러면 굳이 W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X만 집어넣으면 X는 여기만 집어넣고, 안쪽만, X는 여기 안쪽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X로 해라. 됐어. 그럼 나머지는 다 W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 V한테 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조선 그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수평선 그려주시고,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60이죠. 60으로 해서 작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심선 들어가네. 사실 부품번호랑 얘랑 관계가 띄는 게 낫죠. 붙이시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RC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선 필요 없고, 얘는 중심선, 얘는 수문선. 그 다음에 선은 중심선. 그 다음에 LEN 기능 이용해서 길이 조절해주시고, 그 다음에 FR10, 그 다음 치수기 해주시고, 얘도 공차는 마이너스 공차 아니 플러스 공차. 왜 마이너스 공차겠지? 플러스 공차. 어디 마이너스 공차인가? 어이구, 큰일 났네. 마이너스 공차 아니 플러스 공차. 플러스 공차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R값. R값은 공차가 안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R값. 마찬가지로 공차 안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얘는 2 곱하기죠? 2 곱하기. 다시. 그 다음에 길이값 넣어주시고 30.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서리 같은 거 있죠. 모서리의 표면 거치기는 이런 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다가 껴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표면 거치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폭파시켜 할게요. 선을 그리기 편한데 폭파시켜가지고 이렇게 선 늘린 다음에 끝에 선 늘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그럼 R이라든지 못하기는 이런 데다가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직각이 나와줘야 되니까 잠깐만요. 직각 나와주려면 고리선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해서 얘를 아르방향으로 쳐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애매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만.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잠깐만. 오라. 이걸 어떻게 잡아야지 되려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 잡기 애매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F9번 8번이에요. 8번. 자, 그 다음에 잘못 그렸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저기 표면 거치기 집어넣어야겠죠. 표면 거치기나 뭐 특별한 거는 이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X. X 넣어주시면 되겠고. 하나 끝난 거죠. 그랬으면은 무브로 해서 옮겨주고. 방향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면 그리면 되지. 얘는 각도 135도 주시면 돼요. 135도. 반대 방향이니까 135도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외형선, 중심선. 얘는 중심선, 두 개 중심선.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10mm. 순서 잘못했네. 이걸 옵셋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기 하나. 어라? 저는 포인트 잘못 찍었나봐요. 치수가 잘못 나왔네요. 응? 자, 가운데가 분해하고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 그려져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차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표면 거치기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뭐 이거 있잖아요. 앞으로 카피해 쓰세요. 하나 만들어놓은 거를 그냥 일일이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주소한 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분들은 이 채널 한번 보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면 그리는데 미스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